반년 동안 멈췄던 우리 외교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미국, 일본 정상과도 회담을 조율 중인데 취임 12일 만에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부터 1박 3일간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취임한 지 12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반년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위기를 지금 극복을 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G7 정상회의 돌발 의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번 순방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으며 협의에 진전이 있어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정상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상견례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직접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수교 60주년인 일본과는 민감한 문제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둔 대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취임 2주도 안 된 시점에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일단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죠. 그리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촉박하게 회담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정상회담을 준비할 만한 여건이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을 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다시 시작한다고 설명하고 선언을 하기에 이 G7만큼 적절한 건 없다라고 또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국익을 실현하기에 너무나 시의적절한 회의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다소간 무리가 되더라도 일단은 참석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역시 관심은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 여부인데요. 회담은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는 이렇습니다. 한미 또 한일 정상과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협의에 진전이 있고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가 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지만 이 G7 회의의 정상회의의 특성상 다자회의는 현장에서도 양자 또 3자 간의 회의가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이렇게 양자 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이렇게 3자 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양자 또는 3자 회담이 성사가 되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미 미국, 일본 정상과 통화를 했죠. 그렇지만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대면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를 하는 상견례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일단은 우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성격을 고려를 하면 일단 만나서 인사를 하고 곧바로 관세 협상 얘기를 꺼낸다거나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낸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럴 가능성도 일단은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는 일단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첫 만남부터 민감한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이제 협력에 방점을 둔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만약에 3자 회담, 한미일 3자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일단 첫 번째 논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관세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경제 협력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G7 출국을 하루 앞두고 안보실 차장급 인선도 마무리했네요. 네, 하지만 이제 G7 참석이 결정된 이후에 인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3차장 오늘 임명된 두 차장들은 캐나다에 동행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웅순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 캐나다 대사로 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에서 G7 정상회의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좀 오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편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 중인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민간의 기밀을 공개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계 인사들을 만났고요. 재계에서도 실용이라는 용어도 쓰고 또 긴밀한 공조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우선 취임 날부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비상경제 TF 이걸 바로 즉각 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아마 경청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제 합리화 이런 단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기업들이 그런 규제에 막혀서 더 생산성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고 있는 것들은 좀 걷어내자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미 외교와 관련돼서도 그리고 통상과 관련돼서도 아마 불확실성이 이 기업의 이 뭔가 계획을 세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장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장애물로 지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G7 회의를 앞두고 이 기업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들어서 그러한 전략을 좀 수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역대 정부에서도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계 총수들을 만났었죠. 문재인 정부가 조금 이례적으로 늦은 편이었고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시점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재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계와 면담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제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할 텐데 그 G7 정상회의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리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면은 관세 협의라고 하는 현안을 두고 정말로 재계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결국에는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면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지점을 하나만 짚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밝힌 공약의 필요 재원이 5년간 210조 원입니다. 이것은 여권에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추경을 빼면 673조입니다. 그중에 365조는 법령에 의한 의무 지출이고 308조 정도만 재량 지출이라고 해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조 원은 공무원 임금, 국방비 같은 의무적 지출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 재량 지출은 200조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 210조를 마련하려면은 1년에 한 42조 정도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법인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것인가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서 그 규제 부분과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향후에 정부에서 어떤 판단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지를 좀 지켜봐야겠군요.